네, 방금 정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에 싼 값에 사서 갚는 걸 공매도라고 하죠. 가격이 떨어질 때 돈을 버는 투자 기법인데요. 지금 제한적으로 허용된 공매도를 다시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해야 된다, 다시 금지를 해야 된다, 지금 제한적으로 허용이 돼 있는데 왜 그렇게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십니까? 예, 우선 그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세계에서 공매도 피해가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요! 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마구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맞다고 봅니다. 네. 근거는 이따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공매도는 그 고급 정보 그리고 고도의 매매 기술이 필요해서요. 개인이 따라하기는 무리인데요. 네. 문제는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 직접 투자 비중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매도 세력들이 주로 힘이 약한 개인 투자자 털어먹기용으로 공매도를 즐겨 이용하는데요.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년간 공매도 계좌의 수익을 조사해서 국민 피해 규모를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매도는 이와 같이 그 국민 피해를 양산하는 제도이므로 지금처럼 3,300에서 2,300 고점 대비 30% 하락한 시점에서는 더 이상의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 일시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매도는 주로 이제 외국인이 많이 하는데요. 외국인은 80% 내외를 점유하고 있고 기관이 17% 내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공매도는 불과 이제 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이 투자 비율이 높긴 한데 공매도에서는 고작 2%, 외국인들이 지금도 한 80% 차지한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뭐 개인 투자자들의 털어먹기 같은 표현까지 쓰시는데, 네. 그러면 네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어떤 기간을 두고 그런 확실한 근거,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통계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당국과 일부 전문가들은 그 자의적인 통계를 들이대면서 공매도와 주가 하락 간의 연관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건 아주 기초적인 상식 차원의 문제입니다. 공매도가 주가 상승을 위해 존재할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는 주가 하락으로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승과도 연관이 없고 또 하락과도 연관이 없다고요? 근데 질문을 하자면 그렇다면 도대체 공매도가 왜 필요한 거죠? 상승도 필요 없고 하락도 필요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면 공매도를 없애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의심이 들고요. 그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가 이제 올라야지만 수익을 내지만 그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요. 공짜가 아닙니다. 빌려오는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무관하다면 공매도 세력은 비용만 내고 수익을 내지 않는 자선 사업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0.0000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매도는 하락과 연관이 있고요. 그 근거는 이따가 다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관이 있다는 통계적인, 제가 이제 알고 싶었던 것은 예를 들면 공매도를 금지했을 당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더라, 뭐 이런 근거가 좀 있었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공매도의 효능에 대해서는 그 긍정적인 역할을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공매도 때문에 공급 물량이 많아진다, 또 떨어질 때 사야 되니까 다시 매수 세력으로 작용한다, 여러 사람들이 있긴 한데, 뭐 그 근거를 이따가 제시하지 말고 지금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선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나라가 2020년 3월부터 그 14개월 동안 세계에서 가장 길게 이제 공매도를 금지시켰거든요. 그렇죠. 그 금지한 기간 동안에 공매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독한 그 14년간 박스 피를 뚫고 2천 넘어 3천 돌파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3,300까지 갔었거든요. 예. 물론 거기에는 유동성이라는 호재가 겹쳐졌지만 공매도가 금지됨으로 인한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3,300까지 갔었다. 그게 뭐 아주 그 중요한 근거 자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그 기간에 코로나 때 올랐던 공매도 금지 기간에 오른 이유가 과연 공매도인지 아니면 과도한 유동성에 따른 것인지에 조금 정확한 또 수리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튼 뭐 공매도가 둘 다라고 봅니다. 네네. 네, 그래요. 네네. 어떤 게 영향을 더 미쳤는지는 좀 그 경제학적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네.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얼마 전에 이제 공매도 현재 금지가 돼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공매도 금지 가능하다. 보통 금융위원장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마치 공매도를 금지할 것 같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한 발언. 네, 주가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금융 컨트롤 타워에서 네. 안심시키는 그 발언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요. 예. 그런데 다만 그게 그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립 서비스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에 새로 부임한 금융위원장께 공매도 금지는 물론이고 다음에 당부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금융위원회 안에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담 TF 조직을 즉각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가 1,400만 투자자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예.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투자자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개인 투자자 보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완전한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 역대 어느 정부도 개인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단지 세금만 걷었을 뿐. 그러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 제대로 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통해서 주식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그 1,400만 투자자도 돈을 버는 행복 시대를 금융위원회에서 개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네.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직을 금융위원회 안에 좀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을 좀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네요. 네, 예산 얼마 안 됩니다. 그 몇 명 정도 뽑아서 개인 투자자 보호에만 전념하는 조직이 생기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 몇 명 뽑는다고 개인 투자자 보호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규모 인원으로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인력이 뭐 부족하면 확충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코로나 때 우리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그 기간 중에 주가가 올랐는데 당시에 다른 나라도 상당히 힘든 때였는데 미국이나 일본 그 당시에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비교하면 왜 우리만 꼭 다시 금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지. 코로나 위기 때 그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가 있고 안 한 나라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와 달리 공매도 피해가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에는 공매도 세력을 잡아먹는 헤지 펀드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가끔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공매도 헤지 펀드가 파산했다. 이제 당장 공매도에서 손을 떼겠다라는 등의 소식이 들리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매도에 대한 천적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의지대로 공매도 세력의 의지대로 주식시장이 좌지우지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공매도 천국이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돌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은 뭐 기본적으로 약육강식의 환경이기는 하지만 그 선진국 같은 경우 증시는 드넓은 평원이어서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유하자면 좁은 울타리 안에서 그 포식자인 외국인 기관을 상대로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악전고투하고 있는 꼴입니다. 우리나라 공매도는 가히 천하무적인데요. 그 초반에 언급드렸던 공매도 피해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작년 1월 한양대 교수팀 논문에서 공매도 주체의 수익이 개인 투자자 대비 39배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매도 주체 세력의 이익이? 네, 개인 투자자 대비 39배. 39배라 이거 불법 도박장 주인도 깜짝 놀라서 자빠질
끔찍한 승률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피해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히 유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MSCI 지수 편입은 당초에 그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거다 이제 그런 이유로 추진이 되었는데요. 그렇죠. 선진지수에 편입되는 거 MSCI 네네. 선진지수. 네네. 그런데 증권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최고 47조 원이나 순유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 추종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거보다 현재 우리나라가 신흥국 지수에 이제 그 편입되어 있는데 그 신흥국 지수 추종하는 자금 빠져나가는 게 최고 47조 원이나 더 많다. 이제 그런 그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요. 그런 분석이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증권사 리포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라 네 군데에서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군데 모두 순유출된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금액이 47조 원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역외 외환시장을 개방하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소지가 있는데 뭐 그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고 외환시장도 불안해지는데 굳이 왜 MSCI 편입할 이유가 없는데 정부가 왜 거기다 목을 매는지 공매도를 전면 개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래서 MSCI 편입은 지금 당장은 포기하고요.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국 환경이 된 다음에 다시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공매도 금지는 뭐 금융위원장이 검토를 한다고 했지만 현재 바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공매도 관련 조항이 방금 얘기하신 그 외국인들 기관과 우리 개미들 한 2%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 공매도 중에서 여러 조건이 많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너무 개미들이 불리하다. 이런 지적이잖아요. 우선 그거라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흔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일컬어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울어지다 못해 뭐 뒤집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전자동 현금 인출기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유독 공매도 피해가 심하다면 다른 나라 눈치를 보지 말고 상환 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표준을 만들면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속국도 아닌데 왜 외국 핑계를 대면서 국민 피해를 방치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그 공매도 상환 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외국인과 기관이 평균 공매도 상환 기간은 60일 내외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상환 기간을 90일 또는 120일로 정하고 상한 후에는 1개월간 재공매도를 금지시키면 공매도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확신합니다. 상환 기한을 개인처럼 묶어라. 네네, 묶고 90일 내지 하여튼 120일로 특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 보호는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그들은 자생력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국민 보호에 앞장서야 되고요. 개인 투자자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금융위원회 설치법에서 정한 투자자 보호를 위반한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시면서 우리 금융당국의 개인 투자자 보호에 소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방향을 바꿔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소액주주 보호에 소홀하다 이런 지적도 많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뭘 우선 바꿔야 되는지 의견이 좀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2,400여 개 내외 종목 중에서 좋은 기업도 있고 나쁜 기업도 있는데 나쁜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다는 것은 주주들과 상생 공생을 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이유는 오너 일가가 주가 상승을 바라지 않아서 방치 내지는 하락 유도를 하는 경우가 첫 번째인데요. 예를 들자면 한화 같은 경우는 아들 삼형제 승계 이슈로 주가가 장기간 하락했는데요. 2007년에 9만 천 원 하던 주가가 지금 2만 3천 원대입니다. 실적은 엄청나게 좋아졌는데도요. 그러다 보니까 뿔난 주주들이 김승현 회장 자택앞을 비롯해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풍경이 벌어지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회사 등을 통해 이익을 빼돌려서 주주 가치를 침해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인데요. 이수만 회장의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라이크 기획이라는 자회사가 매년 영업이익의
30~40%를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나서서 소액주주 보호를 외면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무시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경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울러 네네. 개별 기업보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였습니다. 정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